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에서 팁을 가장 많이 주는 주와 가장 적게 주는 주가 어디인지. 둘째, 식당 정식 서빙에서 받는 팁과 카운터에서 받는 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셋째, 외식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신다면 이 데이터에서 꼭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식품 안전, 영양, 푸드테크 관련 이슈를 과학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데이터 소개. 미국의 결제 시스템 회사 토스트가 실제 매장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별 평균 팁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까지 합쳐서 총 50일 개 지역 순위인데요. 1위는 델라웨어예요. 평균 22.1%를 팁으로 냅니다. 2위는 웨스트버지니아 21.0%, 3위는 뉴햄프셔 20.9%, 팁을 가장 적게 내는 곳은 캘리포니아 17.3%밖에 안 돼요. 1위와 51위 차이가 거의 5%포인트나 납니다. 손님이 10만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치면 델라웨어에서는 팁으로 22,000원 정도 내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17,000원 정도만 낸다는 뜻이에요. 지역에 따라 5,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상하위권 특징. 상위권을 자세히 보면 델라웨어, 웨스트버지니아, 뉴햄프셔, 와이오밍처럼 인구가 적고 관광객보다 지역 주민 손님이 많은 주들이 몰려 있습니다.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같은 중서부 주들도 20% 넘는 팁을 꾸준히 받고 있고요. 반대로 하위권에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네바다, 플로리다처럼 대도시나 관광지가 많이 보입니다. 뉴욕도 41위, 텍사스는 44위로 생각보다 낮은 순위예요. 물가는 미국에서 제일 비싸지만 팁 비율은 오히려 낮은 거죠. 중위권 데이터. 중위권 지역도 잠깐 살펴볼게요.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몬태나, 아이오와는 20% 초반대에서 순위가 갈리고요.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아이다호 같은 곳은 19% 후반대로 중간 그룹을 형성합니다. 순위표를 쭉 보면 상위 10위 안에는 대도시가 거의 없고 하위 10위 안에는 오히려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DC처럼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도시가 몰려있다는 게 이 데이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팁 추세.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부분이 있는데요. 팁 비율 자체가 지난 몇 년 사이 전반적으로 올라왔다는 업계 보고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서비스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매장들이 팁을 통해 직원 처우를 보완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인데요. 이 부분도 이번 토스트 자료 자체에서 직접 다룬 내용은 아니라서 시계열 변화까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추가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FSR vs QSR 격차, 그리고 표를 자세히 보면 FSR과 QSR 사이 격차가 눈에 띕니다. FSR은 자리에 앉아서 서빙받는 정식 레스토랑이고요. QSR은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계산하는 패스트 캐주얼 매장입니다. 놀라운 건 50일 개 지역 전부에서 예외 없이 FSR 팁이 QSR보다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뉴저지는 FSR이 19.2%인데 QSR은 13.4%까지 뚝 떨어집니다. 뉴잉글랜드 쪽인 로드아일랜드도 FSR 21.1%, QSR 14.6%로 격차가 6%포인트 넘게 벌어져요. 반대로 격차가 작은 지역도 있습니다. 와이오밍은 FSR 20.9%, QSR 19.0%로 차이가 2%포인트도 안 돼요. 지역마다 소비자가 카운터 매장에도 얼마나 팁을 후하게 주는지가 꽤 다르다는 뜻입니다. 원인 해석. 이 격차는 서비스 강도 차이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테이블까지 와서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중간에 계속 응대하는 정식 서빙은 손님 입장에서 팁에 대한 심리적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반면 카운터에서 결제할 때 태블릿 화면에 팁 비율 선택 버튼이 뜨는 방식은 손님이 직원 얼굴을 보면서 버튼을 눌러야 하니까 오히려 부담감과 반감을 키운다는 이야기가 미국 외식업계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팁 피로감, 티핑 패티그라고도 부르는데요. 다만 이 해석은 토스트 원자료에 직접 나온 설명이 아니라 궁금한 식품 이야기 채널이 데이터를 보고 정리한 분석이라는 점 꼭 참고만 해주세요. 대도시 원인 해석. 대도시나 관광지 팁 비율이 낮은 이유도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손님이 섞이면서 평균이 낮아질 수 있고요.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같은 15%를 내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커서 팁을 깎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배달 앱이나 모바일 결제에서 자동으로 뜨는 팁 옵션 비율이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도 확정된 인과관계가 아니라 궁금한 식품의학 채널 자체 분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식업 실무 포인트. 그럼 외식업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팁 비율이 낮은 지역에 매장을 낼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직원 시급 설계를 팁 의존도가 낮은 구조로 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처럼 팁이 낮은 주는 실제로 최저시급 자체가 높게 책정된 곳이 많아서 이 부분을 팁 데이터랑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서비스 차지를 영수증에 미리 명시하는 방식이 팁 편차가 큰 지역에서는 매출과 인건비 예측에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SQR 형태로 매장을 운영한다면 팁 화면 노출 방식 자체를 손님 동선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넷째, 한국은 팁 문화가 사실상 없다 보니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외식 브랜드라면 지역별 인건비 구조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50일 개주 팁 데이터를 통해서 외식업 운영에 필요한 인사이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